세무사님,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? 네, 말씀하세요. 제 지인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낼 때 집, 사무실, 공유 오피스 중에 뭐가 제일 괜찮냐고 여쭤보시는데 세무사님은 사무실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? 전 당연히 를 얻어서 시작했었죠. 근데 이런 질문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인이 좀 많으신가 봐요. 세무사님, 제 지인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을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. 어떤 방법으로 사업장을 시작을 할 수가 있나요?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업종마다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. 오늘은 1, 2층 상가, 즉 이제 근린생활시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말고 저처럼 사무공간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상호, 대표자,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거든요. 이론적으로 이 사업장 주소지는 실제로 내가 사업하는 곳이면 사실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보셔도 돼요. 하지만 보통 이제 사업자를 내는 방법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집에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. 두 번째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법, 또 세 번째는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걸 빌리는 방법, 네 번째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을 임대하는 방법도 있겠죠.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각각 다 사정이 다르시잖아요. 어떤 분들은 좀 사업자금이 여유롭게 종잣돈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, 또 어떤 분들은 누구랑 동업하거나 또는 혼자 하거나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을 거고, 여유 자금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눠보자면, 첫 번째는 개업 초기 자본이 좀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사업자를 내거나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많이들 하시고요. 보증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나 오피스텔 이런 곳을 좀 임대해서 시작하시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사무직을 시작한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오피스, 즉 이 독립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업자를 시작하시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처음 사무실을 얻을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요?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, 만약에 이제 집에다 사업자를 내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집이 작으면은 매매계약서, 임차, 또 월세, 전세라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을 바로 시작하시면 되시고요. 그 외의 방법으로 시작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어느 지역에서 내가 사업을 시작할지를 결정하셔야겠죠. 그리고 나선 발품을 좀 팔아야겠죠. 보통 사무실을 얻으시려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사무실을 얻는 분들이 많긴 하신데, 그 동네를 잘 알면 괜찮지만 만약에 새로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라던가 또는 모르는 곳에서 내가 시작하게 된다고 하시면, 내가 사무실을 얻을 그 지역을 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그 근처에 가셔서 유동인구라든지 또는 전철역과의 거리라든지 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, 그리고 그 동네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무작정 그냥 인터넷만 봐서는 그 동네의 실제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셔야겠죠. 사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덕방이라든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막상 문 열고 들어가시면요, 중개사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세요.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. 들어가셔서 내 예산과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또 내 상황에 대해서 그 중개사님께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는 장소를 설명해 주시고 같이 보러 가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거든요. 그 중개사무소를 한 군데만 가보시면은 안 돼요. 이 같은 예산이라도 어떤 중개사무소마다 가지고 계신 물건지가 좀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며칠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최소한 한 서너 군데 정도 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보시고, 장소도 가능하면은 좀 넉넉하게 좀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발품을 파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 지인은 집에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좀 그래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를 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을까요? 비상주라. 사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개업할 때만 해도 그 공유 오피스가 좀 초기 단계였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었어요. 근데 요즘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. 이게 원래는 그 하나의 그 넓은 사무 공간을 좀 이렇게 작게 쪼개서 책상 하나나 또는 2개 정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좀 작게 나눠서 거기를 이제 빌려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임대차 방식에서 시작을 했는데요. 이게 종류가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갈렸다고 보시면 돼요. 그 기존에 있던 공유 오피스 방식도
공간도 계속 있고요. 이걸 좀 고급화, 대형화해서 내 사무 공간은 좀 작게 해서 임대료는 낮추지만 대신 공유 공간을 굉장히 넓게 해서 차라던가 가벼운 다과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좀 프랜차이즈 이런 공유 오피스도 좀 생겼죠. 뭐 패스트5 같은 곳이 아무래도 좀 가장 유명하겠죠.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. 근데 이거 좀 뭐라고 할까요? 그 약간 변칙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업무 공간은 많이 두지 않고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금액을 받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라는 이제 개념도 나오게 됐거든요.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. 근데 이게 꼭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끔 나가서 업무도 보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으세요. 근데 이 지역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좀 주의 깊게 보는 동네들이 있거든요. 이런 지역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대표적으로 인천에 있는 송도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용인 이런 서울에서 가까운데 수도권 과밀협제권역이 아닌 이런 곳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조세특례,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.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을 하면요.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%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. 이게 그 지역이,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 과밀협제권역 외의 지역이라고 한다면요. 감면율이 100%가 되거든요. 이것 때문에 수도권 과밀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일부러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근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업무도 하시면 괜찮은데 실제로는 서울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비상주 공유 오피스를 수도권 과밀협제권역 외의 지역에 얻어서 거기다 그냥 주소만 걸어두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이런 경우에 적발되면요. 이 감면받은 세금도 토해내면서 가산세까지 낼 수 있으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적발된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. 사실 이런 내용을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국세청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. 그럼 혹시 오피스랑 오피스텔이랑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오피스랑 오피스텔을 구분하자면 오피스는 이제 일반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무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하고 텔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합성한 말인데 사용자나 또는 주인이 목적에 따라서 오피스로 쓸 수도 있고 주택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이 사무용 공간이기 때문에 주방 공간이 없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. 그리고 화장실을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죠. 각 층에 한 개 정도씩 해서 물론 그 층을 혼자서 다 사용한다면은 뭐 전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요. 이와 다르게 이제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을 임차하시게 된다면 전용 공간에 주방, 싱크대,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게 함께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거든요. 왜냐면 이제 주택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사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둘 중 뭐가 더 좋은지는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혼자 일하시거나 또는 뭐 남자들끼리만 일하시거나 또 여자들끼리만 이렇게 업무 보시고 뭐 손님이 많이 안 오신다고 하면은 오피스텔도 괜찮은 방법이에요. 근데 이제 사무실로 손님이 좀 오실 일이 많다거나 또는 뭐 저 같은 사업처럼 저나 대리님은 남자지만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좀 여자분들이 계신 경우는 오피스텔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문 대리님도 그러겠지만은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은 거기서 큰일 좀 시원하게 보실 수 있나요?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공간은 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실을 그럴싸하게 좀 꾸미고 인테리어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지식산업센터라는 곳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? 이 지식산업센터는 줄여서 이제 지산이라고도 좀 많이 부르는데요. 이건 좀 뭐라고 할까요? 처음 시작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에서 시작했거든요. 일반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이 생산시설, 즉 기계장치 같은 걸 넣을 수 없어요. 근데 이 지산은 시작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조업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 아파트형 공장은 이 자동차가 그 램프를 타고 이렇게 사무실 공간 앞까지 이렇게 올라와요. 그래서 뭐 이런 좀 특이점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산이 예전에는 이 제조업체 즉 이제 공장이 많이 입주해서 차가 좀 층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공장 느낌이 좀 강했는데 요즘 그 서울 수도권에 새로 지은 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말 그대로 이제 지식산업군 이런 이제 업종이 들어갈 수 있게 됐었고요.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안 올라가는 이제 구역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일반 사무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지산 같은 경우는 일반 오피스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좀 건물 규모가 좀 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
사무실을 좀 규모 있게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층부에는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식사라던가 아니면 뭐 술집, 편의점 이런 것들 건물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지산 같은 경우는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. 한 몇 년 전쯤에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광풍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택을 구매할 정도의 자금이 없는 분들은 이 지산으로 좀 투자가 좀 많이 몰렸던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 뭐 거래처 사장님들도 분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었고요. 거기다가 이 지산은 더 매력적이었던 거는 이 지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업종으로 들어가면은 취득세도 감면해 줬었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부담도 낮고 그래서 좀 좋은 투자 수단으로 좀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문제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을 받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분양받고 나서 완공된 시점에 만약에 내가 처음에 신청했던 그 업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. 그리고 그 추징을 좀 안 내보려고 좀 사업의 업종을 좀 속여서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은 나중에 적발돼서 또 추징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지산이 막 뜨다 보니까 이제 그 지산 건물 주변에 인프라가 없는데도 이제 분양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실제로 완공 시점에 가보면은 벌판에 그냥 그 건물만 하나 달랑 있는 거죠. 주변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. 그러면 이제 입주가 좀 오랫동안 안 맞춰지는 경우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산 같은 경우는 임차를 들어간다면 이미 조성된 지역이었겠지만 만약에 투자하신다면은 좀 이런 부분도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세무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장을 임차하기 시작하셨나요? 저 같은 사무직군들은 아무래도 일반 오피스, 즉 이제 사무실에서 하시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오피스에서 임차를 하기 시작했었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개업할 당시에는 이제 세무법인을 다니고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제가 개업하고 싶은 곳에 그 동네가 좀 개발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. 사실 저도 처음엔 어디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좀 막막했었어요.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동네가 좀 개발이 안 돼서 벌판이었거든요.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보면서 좀 발품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. 몇 군데 중개사무소를 갔었고요. 근데 제가 아무래도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돈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. 예산이 좀 적었는데 중개사님들께 말씀드렸더니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좋은 곳이 있다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사무실 올라갔는데 올라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.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양쪽으로 막 문이 이렇게 따닥따닥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좀 놀랐던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곳은 이제 찾아갔더니 건물이 굉장히 규모는 큰데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던 거죠. 그래서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약간 그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많이 걱정했었고요. 그래도 발품을 팔면서 많은 중개사님들을 만나 뵙고 여기저기 물건지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사무실을 발견하게 돼서 계약하고 사무실 시작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. 거기서 혼자서 사무실을 한 2, 3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직원이 한 명 채용되고 또 뭐 한 4, 5년 지났을 때는 직원도 늘고 거래처도 좀 늘고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개발돼서 지금 있는 건물이죠. 이사를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업했던 경험들이 좀 떠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제가 이제 2014년에 개업해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. 첫째는 사업을 시작하시면은 뭐 몇 년 하고 말려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좀 그럴싸하게 좀 사무실을 갖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사업은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거잖아요. 제가 오랫동안 본 사장님들을 뵈면요. 한 10년 넘게 하셨던 분들은 한 장소에서 계속 하는 경우는 없으세요. 보통 한 10년쯤 하다 보면은 좀 적게는 한 번, 많게는 두세 번까지도 사무실 이전을 하더라는 거죠. 점점 넓혀가면서. 저도 한 번 이사를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사무실을 좀 공간을 좀 넓혀서 다시 한번 이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말이죠. 그래서 처음에 사업장은 내 상황에 맞게 시작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나중에 대표님들께서 사업이 성장하시면 어차피 거기에 맞는 사무공간으로 계속 이동을 하시게 될 거다. 그리고 처음부터 또 너무 내 여건과 많지 않게 큰 사무실을 임차하시면은 사업을 좀 유지하시는 데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사무공간을 찾아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생각보다 좀 자금 여력이 좀 충분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이런 분들은 사무공간을 처음에 임차하실 때 대출을 좀 끼고라도 내가 하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은 뭐 분양을 받거나 또는 매입을 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. 사실 저도 처음에는 사업 시작할 땐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월세를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와서
생각해보면은 사실 월세를 내는 것보다 그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게 사실 무조건 싸더라는 거죠. 그리고 사업장을 옮길 때가 된다고 하면은 저 같은 임차인은 이 사무실을 제가 좀 꾸며놨다면은 이거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. 그럼 이것도 사실 비용이에요. 근데 사무실이 만약에 내 소유라고 한다면은 내가 사무실 나갈 때 이거 팔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럼 팔 때 오히려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또는 사업을 종료했을 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공간이 좀 남게 되잖아요. 그럼 거기서 또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씁쓸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. 오늘은 좀 사업장과 관련돼서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려봤는데요. 선생님들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공간이 맞는지 잘 모르시겠다면은 저희 쪽에 상담을 의뢰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좋은 사무 공간 잘 얻으셔서 꼭 사업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두 구독, 모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